우리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관계의 연속입니다. 어렸을 때 순진한 친구들과의 우정에서 시작하여 성장하면서 맺게 되는 다양한 인연까지 인생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만남보다는 이별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가끔은 외로움이나 불안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로 인해 생기는 감정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또한 혼자라는 상태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와 혼자인 시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내적인 평화와 만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더욱 의미 있고 충족감 있는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들이나 우연히 맺게 된 새로운 인연들도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며 서서히 멀어집니다. 자녀들도 독립하고 직장 동료들도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들과의 이별이 더 흔해집니다. 이제는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 되곤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며 그럴 때마다 불안함이 따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는 그 이전부터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반드시 가족이나 친구 없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인 상태에서도 내면적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혼자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혼자 있음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혼자가 될 때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주의와 존중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서양 철학자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성스러운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변에 누가 있든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든 자신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생에서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영향 없이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이는 결국 자립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생존을 위해 부모님과 같은 보호자에게 의존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런 의존적 태도를 유지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삶의 도전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립심과 주도성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인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자신에 대한 불신과 의존성을 나타냅니다. 외로움과 같은 감정에 직면했을 때 이를 내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찾는 것은 의존적인 태도의 반영입니다. 진정한 독립과 성숙은 이런 의존성에서 벗어나 자립심을 키우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니거나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시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자기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결국 성장의 필수적인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인으로서 자립성을 키우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도 배웁니다. 건강한 관계는 독립적이고 성숙한 개인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며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반대로 의존과 집착에 기반한 관계는 결국 양측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데서 옵니다. 또한 우리는 친구이기 때문에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말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를 따르게 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조건들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오히려 독립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진정한 상호 존중과 이해가 부족해집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의존과 집착을 벗어나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위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친구의 행동을 단순히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치부하더라도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우정 때문이며 관계가 끝나면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세상에 혼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이를 위해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향, 가치관, 싫어하는 것들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이며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하여 자신만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직면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때는 본인의 식습관을 세심하게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과체중의 원인을 찾아내고 식단을 조절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을 기록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되어 체중 감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할 때에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독립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행동 패턴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손상시키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행동 방식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어지며 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외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전망을 좁히고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에 대한 깊은 탐색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이해를 돕는 추천 방법 중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경험을 되돌아보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 탐색을 위한 글쓰기는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글쓰기를 시도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기장을 열고 무엇이든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무엇을 할까?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와 같은 생각들이 그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쓴 글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솔직한 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평소 지나가는 생각들을 글로 정리함으로써 자신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글로 남기면 시간이 지나 잊혀질 수 있는 생각들을 보존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 정리된 방이 어떻게 물건을 찾기 쉽게 만드는지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비슷한 과정입니다. 글쓰기는 복잡한 생각, 감정, 내면의 다양한 현상들을 스스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알리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프리라이팅, 일기 작성, 현재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글쓰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명상, 행동 기록, 심리 상담, 행동 코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상기시켜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혼자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글쓰기, 명상 등
자기 탐색 활동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의 여정에서의 만남과 이별은 자연의 순환과 같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는 외로움, 불안과 그 속에서 찾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은 인생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인 시간은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소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내면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 혼자인 시간을 포함해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며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삶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만나고 이별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우정부터 성인이 되어 맺는 다양한 인연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이별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때로는 외로움과 불안함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혼자라는 상태의 진정한 의미와 혼자인 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에 대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혼자가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보며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과의 만남은 점점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어린 시절 평생 동안 함께할 것만 같았던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게 된 새로운 인연들도 저마다의 길을 가며 점차 내 곁을 떠나갑니다. 나의 큰 기쁨이었던 자녀들도 독립을 하며 나와 보내는 시간은 생일이나 명절과 같은 특별한 날들을 제외하고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직장에서 함께했던 동료들도 저마다의 길을 찾아 하나 둘씩 떠나가고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와도 그들과 가까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이별하는 일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이제 나의 주변에는 가족 외에 많은 지인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외로움은 분명 쉽게 다루기 어려운 정입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불안감도 함께 찾아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혹은 나이가 들기 전에 혼자서도 괜찮은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 없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의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내면적으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자 있음을 선택하는 것은 억지로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갑작스럽게 혼자가 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어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집중과 존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양 어느 철학자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성스러운 행위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든 갑자기 혼자가 되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숭고한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결국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에도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다른 이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남과 이별을 겪으며 나 자신을 지키고 혼자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설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우리가 아직 어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며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성숙해 어른의 삶을 영위해야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성장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생존을 위해 부모님의 보호와 도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자연스러운 의존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어린이에게는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와 같은 의존적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인으로서 우리는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직장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며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독립심을 기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인이 되어도 여전 타인에게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본인에 대한 불신과 의존심이 발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내면적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대신 외부의 해답이나 도움을 찾는다면 이는 의존적인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존심을 근본적으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한 의존심 벗어나 자립심을 기르고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인으로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 자신이 혼자 그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시도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칫하면 삶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며 이는 친구나 연인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타인 의존성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모르는 삶으로 이끌고 마치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독립성을 잃게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며 이는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장애가 됩니다. 진정으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정신적으로 묶여있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성숙함은 혼자 있을 때도 괜찮음을 느끼게 하며 이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양측이 서로 독립적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각과 노력은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숙함과 독립성을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서로에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는 각자 독립적이면서도 성숙한 개인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의존이라는 단어 대신 서로가 성장하고 각자의 성숙함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일부는 반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관계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움보다는 무거운 의무로 느껴지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기보다는 질투의 감정이 커지는 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비판의 목소리로만 전달하고 걱정한다는 명목하에 비난이 이어지곤 합니다. 이는 의존과 집착만이 남은 관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또한 우리는 친구니까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당장 나에게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나는 실망할 거다 등과 같은 조건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조건들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서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각자의 독립적인 성장을 방해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하고 의존과 집착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개인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되 있어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자 할 때 먼저 자신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비록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위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성숙하게 세상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가 그러한 행동을 단지 친구 사이에 장난으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친구와의 오랜 우정 때문이며 이 관계가 없어진다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세상에 혼자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 가치관 그리고 싫어하는 것들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첫걸음이며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신만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경우 본인의 식습관을 세심하게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과체중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컨대 높은 칼로리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지, 술 소비량이 많은지, 혹은 야식을 자주 먹는 것이 문제인지를 꼼꼼히 분석하게 되면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주 3회 먹던 삼겹살을 주 1회로 줄이고 돼지고기를 섭취할 때는 밥의 양을 조절하며 샐러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식단을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을 기록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되어 체중 감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할 때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 감정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완벽한 독립성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 양식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인식만으로 앞으로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행동하려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있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특정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이해를 위한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을 탐색하는 글쓰기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만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글쓰기 방법이 있지만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글쓰기를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노트나 일기장을 열고 자신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모든 생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무엇을 할까?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매일 아침을 글쓰기로 시작하면 나의 생각과 감정이 가득 담긴 가장 솔직한 자신만의 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평소 마음속을 스치는 생각들을 글로 정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쉬운 이런 생각들을 글로 남김으로써 머릿속이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여러 가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고 먼지 때문에 주변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지저분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곳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어떤 물건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또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찾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반면에 잘 정돈된 방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물건들이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마음속에 복잡하게 얽힌 생각들을 정리하는 일이죠. 글을 통해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읽음으로써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글쓰기는 다양한 지식이나 상황을 전달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복잡한 생각, 감정,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스스로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은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알리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프리라이팅이나 일기 작성, 현재 생각하고 있는 주제로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명상, 행동 기록, 심리 상담, 행동 코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모두 우리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상기시키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혼자가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글쓰기, 명상 등 나를 찾아가는 활동들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서 만남과 이별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과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은 인생이라는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하고 혼자라는 상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깊은 의미와 가치를 성찰해 보았습니다. 혼자인 시간은 결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소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내면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혼자인 시간을 포함하여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며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일 것입니다.